아, 정말 너무 가을 날씨예요. 저는 덕진공원 거의 한 10년 만인 것 같아요. 아,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렇죠. 이렇게 낙엽 밟는 소리 너무 좋지 않나요? 소리 너무 좋죠.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음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오늘 뵙게 될 작가님은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다리면서 아, 저기 오시네요, 선생님. 제가 맞으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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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ing I love you is not the words I want to hear from you. It's not that I want you not to say, but if you only knew.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선생님? 요즘에는 거의 집에 계세요? 아니면 강연, 강연? 주로 강연을 가고 네. 이번에는 그 덴마크하고 오슬로에 가서 강연하고 오슬로 대학하고 그 문화가지 미술관 이런 데 번역원에서 하는 아, 글 쓰고 아, 준비하고 계신 책도 있으세요, 선생님? 몇 권 있어. 몇 권? 몇 권. 뭐 어떤 거 준비? 뭐 시는 쓰실 것 같고. 시집도 준비하고 네네. 있고 네. 에세이하고 시하고 섞어진 그런. 그런 책이 막 이달에 아, 이달에 나와요? 이달에 그 나올 거예요. 아, 이 철쭉이 폈네. 이거 정신 나갔네. 아니 근데 제가 저기 일산에 호수공원 쪽에 작업실이 있는데 사실 장미도 피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11월이 너무 따뜻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상할 정도로. 정신 나갔네.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력이나 삶을 보면 시랑 이게 새가 이게 조그만 새 있잖아. 참새 아니에요, 선생님? 이게 뱁새라고. 아, 뱁새. 뱁새. 아, 뱁새가 황새. 이게 황새 뱁새인데. 쫓아가다 가랭이 찢어진다면 그 네, 뱁새예요? 맞아. 이게 잘 안 보여 이게. 아, 맞아. 숨어 다니나? 자 계속 이렇게 풀숲 사이로 어머, 그러네. 나무 가지 사이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움직여. 아, 얘네는 이렇게 하늘로 안 움직여요? 하늘로 안 날아다녀. 나무 사이로 움직여요? 왜냐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적에게 아마 노출되는 걸 싫어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밑으로 날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좀. 저 보자. 베베베베 울잖아. 비비새라고도 하고. 비비새. 아, 뱁새가 비비새예요? 비비새라고도 하고 이 새는 다 같은 새. 보통 이제 김용택 하면 딱 섬진강 시인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섬진강에 대한 어떤 마음이 정말 되게 남다르실 것 같아요. 태어나서 네. 거기 자라서 거기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저기 그런저런 곳이 없지 뭐.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숨 쉴 때 필요한 공기처럼 늘 그렇지. 내 옆에 있는 존재였던 거잖아요. 그냥 있지. 그렇죠.
선생님이 당신 문학의 뿌리가 어머니라고 예, 그런 얘기하신 거 봤는데 이제 어머님께서는 이야기를 조리 있게 잘하셔. 얘기를. 근데 그게 재밌으셨겠네. 어제 했던 얘기를 오늘 해도 또 재밌어. 말씀 잘하시는 얘기를 분이시구나. 그 네.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가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네네. 그냥 글로 이렇게 재생할 수가 있고 선생님 그것도 굉장히 큰 자산이 큰 자산이라고 같아요. 보겠지 기억이. 네. 처음 당신을 만났죠. 만나자마자 울었죠. 기뻐서 그랬는지 슬퍼서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드릴 것이 없었기에 그저 받기만 했죠. 그러고도 그땐 고마움을 몰랐죠. 아무것도 못 선생님 그러면 어릴 때 책 많이 읽으셨어요? 초, 중,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네. 교과서 외에 책을 읽은 기억이 없어요. 아, 그래서 22살 때인가 네. 처음으로 이제 소설책을 읽은 거죠. 그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본 거야. 처음으로 본 책이 처음으로 도스토옙스키 책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데. 아, 되게 하드한데. 근데 되게 네. 재밌더라고 그게. 야, 그게 그렇게 그때부터 읽혔구나. 책을 봤지. 예, 예. 시에 미친 영향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그냥 21~22살 때 책을 읽다가 보니까 네네. 이게 생각이 났겠죠. 생각. 음. 생각이라는 게 있었던 일에서 나오잖아요. 어떤 한 일에서 나오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들을 이렇게 쓰다가 음. 보니까 네. 오늘 내가 시를 쓰고 있었던 거지. 그게 신 줄도 모르고 신주 쓰신 거예요? 시인도 보도 못했고 문단에 나갈 때까지. 그냥 내 내 생각을 그냥 쓴 뭐 건데. 생각을 쓰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이제 시 같은 걸 쓰고 있었던 거지. 가족분이랑 책 같이 읽는다면서요? 신문이나 이제 뭐 어떤 정보를 통해서 리뷰를 보고 살 책을 이렇게 이제 네. 노트가 하나 있어요. 네. 책 노트가. 그래서 음, 식구들이 수시로 적어놓죠. 살 책을. 네네. 안사람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시집이나 네. 소설이나 음, 또 뭐 건축이나 그런 책들을 이제 아. 주로 많이 보는 편이에요. 사실 저희 오늘도 책방 갈 거잖아요. 그렇지. 네. 책방에 안 가도 될 게 다 책 같아 이게 전부. 저 책이잖아 책. 시 한 편씩 걸려 있어요. 이렇게 여기 지렁이가. 느티나무 책, 소나무 책.
이뻐라. 그러더란 길도 좋지. 네. 어. 아, 여기 완전 무슨 완전 다른 데 같다. 또 전주 한옥마을이랑 또 전혀 완전히 다르지, 느낌이 나. 한옥마을하고는. 동네 책방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작은 책방들을 살리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좁은 골목길이라든가 작은 마을이라든가 동네 책방이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들려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책에 접근성이 있다는 거지. 책을 시각적으로 뭐 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작은 책방들이 이제 제공을 해주죠. 오, 이쁘다. 이 소설 때문이잖아. 무슨 옛날에 뜻이에요, 양반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정문이야, 정문. 높이 이렇게 솟아 있기 때문에 계단에 올라가서 솟아 있는 거야. 옛날식으로 네. 집을 복원한 거지, 말하자면. 복원. 그게 요 집은 상당히 그 옛날 나무가 많이 들어간 그러네요. 그런 한옥. 기둥 같은 것만 봐도 진짜 좀 그렇지. 약간 오래된 것처럼 어. 보이네. 근데 이제 예쁘다. 이렇게 햇빛 많이 이렇게 머금고 있는 나무는 냄새 맡으면 그러니까 너무 마루 따뜻한 냄새. 예. 너무 좋다 여기. 정말 산이 이렇게 너무 예뻐요. 지금 시간대가 이렇게 약간 좀 어스름 이렇게 뭔가 질 때 해질 때 보면 해질 때 보면 저 산이 이제 산 그늘이 네. 이렇게 와서 이걸 덮어가는 거지. 산이 예술이네요. 산이 진짜 이쁘지. 너무 예뻐요 정말. 그 시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분이 있을까? 가장 영향을 뭐 크게 받았다 그러면 우리 마을이지. 마을의 사람들,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 자연, 아이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들의 이야기로 가져와.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뭘 모른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지. 소쩍새가 울면 땅속에 있는 뱀이 눈을 뜬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 말은 네. 우리나라의 산천에 봄이 왔음을 말하는 거야. 그럼 자연이 말해주는 말을 받아 쓰는 거지. 그러면 그게 시가 생겨. 선생님 시 제목 중에 가장 이렇게 탁 눈에 들어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콩 너는 죽었다. 그건 동시지. 네.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내가 퇴근을 했는데 어머니가 마당에서
콩을 타작하고 계신 거야 작대기로. 맞아. 탕탕 때리니까 네. 콩이 막 통통 뛰어 올라와서 막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는 거야. 그냥 콩을 주우러 다녔지. 마루도 떨어진 거 줍고. 근데 하나가 또르르 굴러가더니 어떤 구멍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콩이 흘러서.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셨어. 네. 나도 보고. 네.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용태가 이제 콩 저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콩 너는 죽었다 그랬어. 섬진강 같은 곳에서 살면 시인이 되나요, 선생님? 근데 그러려고. 시인은 좀 타고나야 되는 건가요? 뭐 조건이 있나요, 시인이 돼? 우리가 그 글쓰기를 두려워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이 양반들 보고 글쓰기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해. 맞아요. 카메라는 잘하시는데 카메라를 찍는 그 지금 카메라 우리한테 들이대고 있잖아요. 이렇게 찍잖아요, 영상을. 네. 그게 이 양반들이 글이거든. 그렇잖아요. 그걸 쓰면 되는데 네. 그걸 쓰는 걸 두려워해.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시를 써라, 소설을 써라, 네. 에세이를 써라, 일기를 써라, 또 독후감을 써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강요를 한 거야. 도대체 초등학교 아이들이 시를 어떻게 쓰겠어? 생각해봐. 나 시인도 시를 못 쓰는데. 네. 생각을 쓰다가 보면 오래 쓰다 보면 시를 쓰게 될 수도 있고 소설을 쓰기도 하고 동화를 쓰기도 하고 동시를 쓰기도 하죠. 저희 그럼 이제 여기 책방 가봐요. 네. 네. 이 책방도 되게 예쁘다. 한옥으로 여기 이런 책방이 우리나라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한옥 책방. 어. 한옥 책방 또 처음 가봐. 아우 이뻐라. 여기는 예술가들 책들. 예술책. 뮤지컬도 있고. 음. 네. 아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예, 김소연 씨. 맞아 맞아. 커피는 어렵지 않아? 커피책이네. 전부 커피책이네. 오. 이분이 커피를 좋아하셔서 그렇지. 아예 이렇게 큐레이션을 따로 하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네. 한옥을 이렇게 해가지고 책방 만든 데는 제가 지금 한 거의 10회 가까이 했는데 처음이거든요. 아, 진짜요? 되게 독특해요. 좀 특별하죠. 한옥은 없구나. 없어요, 선생님. 예, 그래서 이런 책방- 시골도 없잖아. 그렇죠, 사실. 여기 산골이나 마찬가지네. 저희 책방은 네. 이제 완주군의 제1호 독립서점이고요. 그러니까 네. 그쵸, 없었죠. 네, 사실 서점이. 완주군은 대형 서점도 없고 시골이라서 네. 작은 서점도 없어요. 도서관도 여기선 사실 너무 멀고 아. 그래서 책방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디자이너 친구인 친구가 저한테 같이 책방을 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줘서
베스트셀러건 아니면 독립서적이건 간에 네. 장르에 관계없이 저희 큐레이션에 맞으면은 좋은 책이면 입고를 해요, 저희가. 김용택 좋은 책 있잖아요. 맞아요. 제일 좋은 책. 네, 그래서 요즘 또 가을이라서 또 시집이 많이 또 선호를 받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리운 날엔 쓰를 읽는다. 아, 그렇죠. 선생님 서적도 거기에 맞는 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고를 시가 했고요. 네 개를 왔다도 있고. 아니 참 이거 잘 예쁘다. 이런 정보는 어디서 누가 다 가져왔대요? 정보, 제가 뭐 대형 서점도 자주 가고요. 독립 서점도 자주 가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독립 서점 같은 거 운영하는 운영자분들이나 작가분들한테 직접 추천을 받기도 하고, 네, 네. 왜 지난달에는 그 한남동에 있었던 퍼블리셔스 테이블처럼 아. 이렇게 독립 출판계의 어떤 축제랄지 이런 네, 네, 행사들이 네. 있으면 제가 네. 직접 가서 근데 아. 그런데 에너지를 좀 많이 쏟는 편이에요. How cool it could be, the tension, the stress, and all of the rest. We left it all behind. We got it all back. Those crazy ideas, the songs and the dances we used to. 그래서 저희가 다 전면 진열을 거의 우선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서가에 꽂아놓고. 꽂히면 사실 네, 꽂혀 있으면 그렇지. 잘 안 보게 안 되기 빼보게 때문에. 되지. 맞아요. 네. 서점을 이렇게 열게 된 네. 계기는 따로 있으세요? 일단은 네. 저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글 쓰는 것도 네, 좋아하고. 근데 꼭 이렇게 오래되고 역사가 깊은 도시에 가면은 꼭 네. 좋은 서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완주가 굉장히 사실은 환경도 너무 아름답고 한옥마을 안에 또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책하고 네. 너무나 잘 맞는데 너무 이런 문화적인 이런 작가분들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고 맞아요. 컨텐츠들을 접하기도 쉽지 않아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Oh my gosh, you just walked past me. Dreamed you just said you loved me. My heart is down on one knee. How do I move on from here? My heart is missing a half beat. I accidentally stepped on your feet. Didn't know how I was supposed to feel. Someone pinched me, is this real? Hold me, I'm falling. Save me, I'm drowning. 주인분이 추천해 주시는 책 뭐 어떤 책이 있을까요? 저희 이거? 네, 요거 연남청 추천 풀다가? 요즘에는 글씨가 많은 책들을 선호하진 않으세요. 그래요. 왜냐면 현대사가 너무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고. 음. 근데 또 한 문장이어도 그래요. 와닿게끔 그렇게 담백하게 글을 쓰시는 분인데 또 다른 추천책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가장 신간 중에 가장 핫한 책은 이제 이병유 작가님의 나온 지 얼마 혼자- 안 돼서. 얼마 안 네, 됐어요. 네, 얼마 안 맞아요. 됐는데 요거는 동네 책방 에디션이에요. 그래서 커버가 카바 달라. 달라요. 선생님도 추천책을 소개해 주세요. 선생님은 어떤 책 추천해 주실 거예요?
김수영 전집인데 아, 근데 거의 김수영 시인은 아, 시인들의 시인 같아. 지금 이 책을 낸 지가 오래됐을 텐데 지금도 현실이야. 지금도 살아있는 거지. 세월이 가도 낡지 않는 그런 늘 현실인, 늘 생생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 글을 네, 네. 쓰시죠. 지금도 뭐 이 책 이렇게 가슴에 안고 싶은 책이죠. 서점이 사실은 너무 좋아 보이지만 사실 운영할 때 힘든 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저희처럼 이렇게 작은 독립서점들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보통 대부분 다른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보통 2개 이상의 직업을 하고 있어요. Oh, baby, you staying? I'm saying it's time to change. Now are you playing or waiting to feel this way? So, baby, I'm seeing. 책방에서 의지해서 삶을 영위하기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이들 책을 읽어주셨으면. 네, 그래서 여기 오시는 손님들께서 이 공간 안에서 책을 마구 읽고 싶어지는 네, 욕구가 일어날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고 어떤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앉으시고요. 네, 저 앉고 나서. 오늘은 그 올랍 하우게의 시집 제목이 어린 나무에 눈을 털어주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시집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눈이 오면 눈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무겁게 쌓이면 이제 가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잡아다녀 주죠. 그러면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네, 눈이 털어지죠. 저하고 비슷한 그런 경험을 이분이 이제 시로 표현해서 마치 내시 같은 그럴 때가 많죠. 북유럽 쪽에 책이나 소설이나 시집이 거의 이게 소개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만약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한 2년쯤 됐는데 그 리뷰를 보니까 시가 너무 좋은 시들이 많은 거죠. 짧고. 그래서 읽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한 15번 정도는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한 편 한 편 읽을 때마다 늘 새로워요. 그래서 이 시집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었고 한번 선생님께서 직접 낭독을 해주시면 책을 못 읽으신 분들도 아마 이 올람 하우게가 어떤 시풍을 가지고 계신
노르웨이 국민 시인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몇 편 부탁드릴까요, 선생님 낭독? 진리를 가져오지 마세요라는 짧은 시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를 가져오지 마세요. 태양이 아니라 물을 원해요. 천국이 아니라 빛을 원해요. 이슬처럼 작은 것을 가져오세요. 새가 호수에서 물방울을 가져오듯 바람이 소금 한 톨을 가져오듯 이런 짧은 시예요. 엄청나게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게 아니고 바람이 소금 한 톨을 가져오듯이 그런 것을 가져다 달라. 진리를 가져오지 말고 자연의 한 자그마한 사소한 것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어떤 기쁨, 뭐 그런 걸 노래한. 이 앞에 계신 선생님께서 시집을 꼭 쥐고 반드시 읽고 싶다 이렇게 하우계 씨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좋아하시는 시 올라오신 건가요? 야생 장미라는 시인데요. 꽃노래는 많으니 나는 가시를 노래합니다. 뿌리도 노래합니다. 뿌리가 여인 소녀의 손처럼 얼마나 바위를 열심히 붙잡고 있는지요. 좋아요, 좋아요. 장미를 보면 가시나 뿌리를 사실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시인의 눈으로 보면 그런 것들부터 일단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꽃을 보지 그렇죠. 뿌리까지 상상 안 하죠. 그 뿌리가 바위를 꽉 이렇게 쥐고 있다는 어떤 건 안 보이지, 안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중요한 건 그 장미가 바위를 단단하게 쥐고 있어서 아름다운 꽃이 핀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삶과 똑같은 거지. 우리도 겉으로는 이렇게 뭐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딘가에 꽉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런 내용 같아요. 이제 선생님 시도 또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느 날이라는 시. 어느 날. 어느 날 나는 어느 날이란 말이 좋다. 어느 날 나는 태어났고 어느 날 당신도 만났으니까. 그리고 오늘 또 어느 날이니까. 나의 시는 어느 날의 일이고 어느 날에 썼다. 올라보 하게 그랬죠. 네. 어느 날. 어느 날. 우리 김용택 시인한테 궁금했던 점이라던가 뭐 평소에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해요. 또 이렇게 가깝게 또 시인님이랑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지 않겠어요? 조금 하나씩 다 해야 돼.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네. 돼요. 선생님 그 말씀 중에 자연을 되게 유심히 관찰하시는 게 시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연의 관찰에서 영감을 얻으시는지요? 아니면 또 다른 뭔가의 영감을 얻는 그 실마리가 있을까요? 자연이라는 게 우리가 자세히 좀만 들여다보면 끝없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나무는 볼 때마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자연이 편하냐면 그 자연은 늘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무 밑에가 있으면 편안하죠. 산을 바라보면 편안하잖아요.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죠. 나무는 늘 완성이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볼 때마다 이게 달라요. 새가 날아와서 앉으면 새가 앉은 나무가 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나무가 되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완성을 시키는데 볼 때마다 다른 거예요.
가지 면이 보이는 거예요. 자연을 자세히 보라는 이유는 우리들의 삶을 자연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속에 우리들의 삶을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게 하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도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뿐이 아니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풍성하고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다 숨어 있죠. 그걸 보는 게 이제 시가 아닐까. 저는 그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들 지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이들을 글쓰기 지도할 때 책을 읽고 글을 쓰라고 하면 어려워하는데 어른들도 어렵잖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 하고. 그러면 제가 언제 한번 가겠습니다. 가서 글쓰기를 지도하면 애들이 머릿속에 이게 선생님이 한 말이 박혀요. 자기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글을 쓰게 할 때는 글쓰기를 가르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우리 동네 부근에 그 귀농하시고 귀촌하신 분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 한 번도 글을 안 써본 분들하고 글 쓰는 시간을 가져요. 어제 있었던 일 중에서 한 가지만, 한 문장만 써라 그러는 거죠. 한 줄만. 그럼 시를 씁니까? 뭐 씁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생각을 지우고 그냥 어제 있었던 일을 한 줄만 써라 그래요. 절대 한 줄로 표현이 안 돼요. 여러 줄을 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글을 읽어요. 읽다 보면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 글 속에 자기들의 생활도 들어있겠지만 글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반성이 되잖아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지.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게 글쓰기예요. 어떤 글을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을 표현하는 게 글쓰기. 서울에서 전학 온 애가 한 세 달 만에 글을 처음으로 썼는데 바스락 소리 뭘까 이렇게 썼어요. 놀랍잖아요. 드디어 마음이 열린 거죠. 드디어 이 아이가 세상으로 마음을 열었구나. 마음을 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받아들여서 글을 정리하게 되면 새로워져서 아이들이 글을 잘 쓰게 됩니다. 언제 제가 가서 2시간만 가르치면 되는데. 너무 좋으시겠어요. 오늘 완전 이제 힘드시는데. 전화번호를 제가 이따 가실 때 알려드릴 테니까 가서 아이들하고 한 20분 동안 놀고 글을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인님께서는 시를 쓰시는데 시를 쓰기 위해서는 발견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질문을 잘 던져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도 좀 이렇게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글을 잘 쓰는 게 아니고 글을 쓰는 자체가 중요한데 어떤 글을 쓰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루 중에 있었던 어떤 일을 한 줄이나 2줄로 정리해 보는 거죠. 정리가 중요하거든요. 글을 한 줄을 쓰면 자기 삶의 어느 부분이 정리가 돼서 넘어가요. 그러면 새로운 생각이 또 오거든요. 새로운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어제와는 다른 오늘, 아까와는 다른 지금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 인간들이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어떤 세계가, 우리 인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세계를 남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내가 도달해보는 거죠. 이게 글쓰기예요. 저는 이제 일기를 아침에 써요.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있었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수도 없이 많은 갈등, 수도 없이 많은 기쁨, 수도 없이 많은 절망과 좌절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한 두 줄로 이렇게 써보는 거죠. 놀라운 거죠.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죠. 안 해보면 몰라. 지금 내가 얘기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안 해보면 소용이 없고 해보는 거죠.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글 쓰는 습관이 들죠. 오랫동안 쓰다 보면 이제 어떤 그릇 종류를 쓰게 돼요. 너무 중요하죠. 제가 쓰는 글쓰기를 소개하자면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건너가면 안사람이 냉장고를 정리하고 옷장을 정리하잖아요. 근데 되게 냉장고를 정리할 때는 거의 가만히 서서 해요. 앉아서. 근데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안사람이 저를 시키죠. 어느 날 냉장고를 치우면서 계속 시키는데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지, 시키는 일이. 그래서 얼른 하나 시키면 노트에다가 얼른 한 줄을 써요. 또 뭐 있다가 하면 또 시키는 거죠. 그럼 얼른 그 시킨 일을 쓰죠. 그래서 시킨 일을 적어봤더니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놓은 걸 보니까 이게 시예요. 이게 한 편은 글이 된 거죠. 그래서 제목을 붙였죠. 그냥 우리 이러다가 싸우고 말지 이렇게. 앞으로 우리 시인님의 계획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한 번도 나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삶이 모여서 글이 되는 것이지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안 되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다가 보면 뭐 아침에 일기 쓰다 보면 시가 써지고 시가 써지면 시를 따로 있다 방을 만들어서 모아놓다 보면 나중에 여러 편이 모이면 시가 괜찮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집을 내죠. 그렇게 삶이 쌓여서 어떤 것이 되는 거죠. 선생님은 계획 없으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시 열심히 쓰시고 또 늘 삶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더듬이를 세우고 보고 계시니까 어떤 시인으로 남고 싶으신지 뭐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위대한 생각은 안 해봤어. 그냥 어떤 시인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고 그냥 나무처럼 살다가 그냥 뭐 풀잎처럼 살다가 그냥 쓰러지고 싶고 그러죠. 울라브 선생의 그 아름다운 시 같은 시가 써졌으면 좋겠다.